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통해 일본의 신화와 전통 의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이 작품은 아름다운 영상미와 더불어 일본 고전문화, 천황제, 불교 사상, 그리고 귀족의 복식 문화까지 다양한 요소가 담긴 걸작인데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일본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구야 공주 이야기, 그리고 그 원작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 일본 신화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천황, 그리고 천황제의 문화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야 공주가 입고 등장하는 전통 의복, 주니히토에를 중심으로 일본 복식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 속에 어떤 일본 문화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일본 문화를 느끼셨나요? 자, 작품 속에는 고대 신화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서사뿐만 아니라 천황제, 귀족 문화, 전통 의복 보이시나요? 그리고 불교의 윤회사상, 자연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인관, 권력과 순수함,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는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 자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3년 지브리 스튜디오의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 후에 처음 선보인 지브리의 장편 영화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악은 히사이 시조가 맡았고 2020년부터는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어 더빙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전해지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원작으로 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야기는 대나무를 베던 노부부가 빛나는 대나무 속에서 작은 공주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소녀는 빠르게 성장하여 귀족 아가씨가 되지만 인간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뇌에 빠집니다. 5명의 귀족과 황제가 청혼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자신이 본래 달에서 온 존재임을 고백하죠. 결국 8월 15일 밤 달에서 온 사자들이 그녀를 데리러 오고 가구야 공주는 슬픈 이별 속에 달로 돌아갑니다. 이 비현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문학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문학으로 10세기경 헤이안 시대에 성립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모노가타리라는 문학 장르의 시초로 여겨지는데요. 모노가타리란 일본 고유의 이야기체 산문 문학으로 히라가나, 가나 문자의 발달과 함께 여성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장르입니다. 이후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모노가타리와 같은 작품들로 이어지는 일본 고전 문학의 한 축이죠.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구성으로 귀족들의 허영과 인간의 욕망을 풍자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인 가구야 공주를 통해 인간과 자연, 초월 세계의 경계를 그려냅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문화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천황이라는 인물의 묘사에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천황의 모습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감독 다카타 이사오는 천황을 주걱턱의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풍자라기보다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천황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는 천황 숭배가 사회를 억누르는 구조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 권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재해석한 것이죠. 그렇다면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천황제는 일본 사회의 중심 구조 중 하나입니다. 고대 야마토 정권부터 시작된 천황가의 역사는 단일 혈통의 상징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가진 군주로 기능을 했습니다. 전후에는 헌법상 상징 천황제로 바뀌어서 정치적 권한은 없지만 일본인의 정신적 중심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 속 천황도 공주를 통해 권력의 한계와 인간적 나약함을 드러내며 이 제도의 문화적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문화 요소, 바로 전통 의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구야 공주가 입고 등장하는 옷, 눈에 띄셨나요? 바로 주니히토에, 즉 12겹의 호돛이라는 뜻을 가진 헤이안 시대의 여성 귀족의 상징입니다. 실제로는 계절과 예절에 따라 5겹에서 많게는 12겹 이상 입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의복 색상과 겹치는 방식은 신분과 교양을 나타냈고 매우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복식 문화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당시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는 애니메이션의 결말에도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후지산의 설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가구야 공주는 천황에게 불사약을 남기고 달로 돌아갑니다. 슬픔에 잠긴 천황은 그 불사약을 태우도록 명하고 그 장소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이었다고 전해지죠. 이로부터 불사약을 태운 산이라는 의미에서 후지산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자연물의 이야기를 부여하고 신성화하는 이러한 전통은 일본 신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와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고전 문학, 신화적 세계관, 천황제의 상징성, 그리고 전통 의복 문화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통 문화를 다시 읽어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